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4월 16일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대만 TSMC 정전으로 차 반도체 품귀가 악화될 것이다.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라고요. 4월 29일 조선일보는 5월은 자동차 반도체 보릿고개로 현대차, 기아차가 감산 특근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월 텍사스 한파, 2월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사 화재 등으로 공급 부족이 훨씬 더 심화됐고요. 결국 1월부터 가동률을 줄여가던 완성차 업체는 4월마저 생산 중단 및 감축을 해야만 했죠.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바람에 5월마저도 감산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차량용 반도체가 극심한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왼편의 수요 측면에선 코로나 이후 급감했던 자동차 업계의 수요가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보다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이 이루어졌죠. 반면 공급 측면에선 이러한 수요를 따라잡지를 못했는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MCU라는 반도체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로 하나의 집적회로 내부에 연산 프로세서, 메모리 등을 내장해서 만든 반도체 칩입니다. 최근에 자동차의 전자기기화에 따라서 ADAS, 전자제어 유닛 ECU 등의 수요가 늘어났죠. 이런 MCU는 NXP, 르네사스, 인피니언, TI 같은 반도체 기업이 설계 및 생산을 하는데 상당 부분은 외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외주 생산 물량의 70%를 파운드리 절대 강자인 대만 TSMC사가 담당합니다. 왜 이렇게 생산이 집중되어 있느냐? 원래 MCU는 저성능,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한마디로 값이 싼 반도체예요. 그런데 차량용 MCU는 아무래도 차량에 탑재되다 보니 수명도 15년 이상으로 길어야 하고 내습, 내열 등 내구성이 좋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MCU 제조사들이, 즉 이 반도체 회사들이 위탁 생산 발주량을 축소했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인하우스 생산까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IT 관련 산업이 큰 수혜를 받죠. 이에 따라서 IT 산업용 반도체 TSMC 발주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IT용 반도체들이 이 자동차용 MCU보다 비싸다. 즉 TSMC 입장에선 고수익성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TSMC는 우선 IT용 반도체 생산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의 MCU 생산 리드타임이 12에서 16주인 상황이었으나 TSMC사의 주문 폭주로 인해 리드타임이 26에서 38주로 장기화됐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MCU 제조사들도 자동차 시장의 수요 회복이 느릴 것으로 생각해서 발주량을 줄였습니다. 게다가 지진 화재에 의한 르네사스사의 생산 차질, 그리고 텍사스 한파로 인한 전력 부족으로 NXP사, 인피니언사까지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자, 왼쪽 아래 MCU 공급업체의 점유율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르네사스사가 30%, NXP가 26%, 인피니언이 14%로 세 기업이 총 70%를 차지하는데 이 세 기업에 모두 생산 차질이 생겼으니 게다가 위탁 생산을 하는 TSMC마저도 4월 16일에 또 정전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이던 반도체를 전량 폐기하게 됐고요. 이게 매출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하네요. 이에 TSMC는 지난 1월 반도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니케이에 따르면 자동차용 반도체 가격이 10% 오르면 자동차 기업의 영업이익이 1%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대차 영업이익이 3.5에서 5% 사이입니다. 1%가 굉장히 큰 숫자인 것이죠.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당 수익성도 악화시키고요. 생산 대수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IHS 마켓이라는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1분기 자동차 생산량이 중국은 25만 대, 한국, 일본은 10만 대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중국 자동차의 1년 판매량이 3천만 대 정도니까 1% 정도 되는 양이겠네요.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이 결국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약 27에서 35%가 빠진 모습입니다. 밸류체인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특히 더 많이 올랐었죠. 이러한 추세가 깨짐과 동시에 실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반도체 부족 문제까지 터지니까 주가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언제까지 반도체 부족이 지속될 것인가 겠죠.
결론적으로 4분기는 되어야 해소가 되고 근본적인 해결은 23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우선 TSMC 측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왼편을 보시면 독일 정부가 대만 정부에 차량용 반도체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에 대만 정부는 TSMC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TSMC는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서 늘려보겠다. 차량용 생산을 우선시하겠다라고 우선 답을 했죠. 그런데 왼쪽 맨 아래 글 보시면 최근 4월에 나온 기사를 가져온 건데요.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3분기가 되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오른쪽에 KDB 산업은행이 3월 초에 발간한 리포트를 가져온 건데요. 3월 초에 예상하기로 반도체 부족 상황이 올해 3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즉 4분기는 되어야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TSMC 입장에선 IT 관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왼편 파이 차트를 보시면 자동차용 반도체는 전체 매출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면 안 그래도 IT 쪽 주문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CEO의 말처럼 기회비용을 날리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한 말이죠. 다시 오른편 리포트의 하단을 보시면 현기차의 반도체 재고가 2개월 수준이다. 그래서 2분기부터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4월, 5월 생산을 중단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더 아래를 보시면 낙관적 시나리오로는 4월 이후에 공급이 개선된다면 회복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보면 이 관점도 애매합니다. 즉 비관적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이고 반도체 가격마저 상승한다면 영업이익률도 낮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SMC CEO가 조건을 하나 달죠. 다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내후년, 즉 23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 캐파 자체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그 물량이 나오는 것이 2년 후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중에 약 300억 달러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위해 하겠다는 건데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IT용 반도체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TSMC나 생산 설비를 만드는 ASML 등 반도체 관련주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입니다. 저는 참고로 미국장에서 TSMC를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은 내년까지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왜 저는 지금부터 자동차 관련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냐고요? 모든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자산이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주도 이 전제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작년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를 보면 전기차로의 전환, 자율주행 차로의 전환이라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해당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소재, 새로운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이 업계 밸류체인의 부품 소재 관련주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완성차 업체도 업체지만 부품 및 소재 관련주들을 조정해 잘 사면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지금의 위기가 언젠가 해소될 단기 하락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인 MCU 부족은 언젠가 해소가 되겠죠. 단기적인 회복은 올 4분기에 나타나겠죠. 장기적으로도 TSMC의 생산량이 늘 것이고 MCU 제조사의 자체 생산량도 바이든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기조에 힘입어서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폭스바겐 같은 전통 완성차 업체들 또한 ECU의 개수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자제어 장치인 ECU를 부품별로 놓았다면 이제는 차량 전체를 한 번에 제어하는 식으로 기능을 좀 더 통합해서 숫자를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 언급한 올 1분기 생산량 감소 대수도 이 그래프의 숫자를 따져보면 한 해 해당 국가 생산 대수의 1에서 3%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잖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이 한 해에 3천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영향받은 물량이 25만 대, 한국, 일본도 합치면 약 400만 대의 자동차를 1년간 생산하는데 영향받은 물량은 약 10만 대입니다. 생각보다 영향받은 물량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렸다면 그래서 왜 지금부터 봐야 돼? 4분기 해소되고 내후년에 해결된다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이 상승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미국 나스닥의 대형 IT 기술주들도 코로나 직후에 빠르게 반등해서 신고가를 달성했었죠. 그것을 한참을 지켜보다가 작년 여름쯤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최근까지도 약 6개월간 긴 횡보 기간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분명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해소되고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매스컴에 들려오고
또 다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트렌드가 떠오른다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 있을 거고요. 한참 올라서 슈카월드에 다룰 때에는 이미 완전 늦은 겁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항상 제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면 그때 당시에 조회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나스닥 기술주도 그랬고요. 국내 전기차 충전기 1위 기업인 시그넷 EV도 그랬고요. 작년 가을에 올린 비트코인 컨텐츠도 그랬습니다.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 샀었고 꽤 높은 수익을 얻었었죠. 그러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부터 미리 자동차 관련주들을 염두에 두시고 작은 뉴스도 민감하게 챙기고 계시다가 상승이 시작될 것 같을 때 빠르게 들어가셨으면 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점으로 따지면 문제가 해소되기 약 3에서 6개월쯤 전이 되겠고요. 뉴스 측면에서는 반도체 공급 문제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거나 현대차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쯤 혹은 그 이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신경 쓰지 못하면 나중에 반도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자율주행 전기차 테마가 올 때 못 잡을 겁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이미 하락장에서 담을 주식 잡기 시리즈로 관련주들 간 비교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제 재생 목록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다가오는 기회들을 늦지 않게 올라타서 큰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